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새로 입사한 첫날부터 선배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충격적인 일들. 입사 첫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신입사원 환영식.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기훈 과장이 갑자기 와인 잔을 들어 올리더니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어?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회의실 안의 동료들은 웃어댔고 아무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과 업무 갑질, 결국 서윤은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침묵했던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성그룹에 입사한 이서윤은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우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이었죠. 입사 첫날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입사원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어떤 이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해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백도연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우리 팀에는 전통이 있어요. 신입사원 환영식이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회의실로 안내받은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한 병을 보았습니다. 이거 한잔하면서 친해져야죠. 백도연 과장의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기훈 과장이 갑자기 와인 잔을 들어 올리더니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붉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었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조기훈 과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동료들도 웃어댔습니다. 누구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환영식이라고요? 이것이 회사의 전통이라고요? 서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결국 서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견뎌내겠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서윤의 일상은 단순한 심부름과 괴롭힘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백도연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 씨, 커피 좀 사와요. 아메리카노 5잔, 카페라떼 3잔.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커피 트레이를 들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진짜 답답하지 않아?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게 말이야.
좀 화를 내든지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계속 자신을 달랬죠. 업무 시간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주어진 일은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서류 정리, 팩스 발송, 회의실 정리까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딴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서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서윤, 이 서류 다시 해. 글씨가 너무 작아. 조기훈 과장은 서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보고서를 던져주었습니다. 서윤은 세 번째 다시 쓰는 것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밀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죠. 몇 주가 지나자 서윤의 몸과 마음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식욕도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로 야위어 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회사에 가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서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윤은 중얼거리며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곧바로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서윤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적응 장애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네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함께 제출된 병가 신청서는 인사팀을 거쳐 결국 이강우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수많은 서류 중 하나로 지나쳤을 테지만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이 단어들이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인사팀장을 불러.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인사팀장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윤 대리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시죠.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둘러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서윤 대리는 지난달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는데 최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설명은 표면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그건. 인사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거든요. 회장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입사했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왜 딸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요?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찰팀, 법무팀, 인사팀이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가시오. 이서윤 대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파악해 주세요. 회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오후 1시 각 팀의 팀장들이 회장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을 겁니다. 만약 조직 내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참석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강우 회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감찰팀은 즉시 이서윤이 속한 부서의 CCTV 영상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도연 과장과 조기훈 과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입사 첫날 회의실에서 와인을 붓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사내 메신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응 못해서 나간 걸로 만들자. 어차피 신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같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도 분노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회장은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 역사상 가장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강우 회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임원들이 자리했고 백도연 과장과 조기훈 과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터운 조사 보고서와 CCTV 영상이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감찰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첫날 이서윤 대리에게 와인을 붓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업무 괴롭힘과 인격 모독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조기훈 과장이 와인을 서윤의 머리 위로 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고 주변 동료들이 웃어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도연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조기훈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신입사원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적응 훈련? 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것이 적응 훈련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께 똑같이 해드려야겠군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회장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법무팀에서 준비한 징계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백도연 과장과 조기훈 과장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윤 대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백도연 과장이 징계받았다는데 진짜야?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뒤늦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날 회의실에서 웃었던 동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김민수 대리는 책상에 앉아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박지은 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는데도 외면했던 것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조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관행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상하 관계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강우 회장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정작 중심에 있던 이서윤은 여전히 병가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딸의 안부를 궁금해했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반의 병가를 마친 서윤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수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신가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서윤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뭔가 달라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죠. 백도연 과장과 조기훈 과장은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나약했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 서윤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배유정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배유정은 서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아, 네. 배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면 심심해서요. 유정은 고마워하며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서윤의 질문에 유정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좀 어려워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실수할까봐 겁나고요. 서윤은 유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며칠 후 유정이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서윤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유정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렵고요. 서윤은 유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나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내 옆에 있을게요. 서윤의 말에 유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서윤은 유정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모르는 업무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회사 생활에 필요한 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는 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고민을 들어주었죠. 박지은 사원은 어느 날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서윤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서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신입사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서로 도우며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서윤은 작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변화된 모습과 후배들을 챙기는 행동은 점차 회사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서윤의 이런 모습에 주목했고 마침 계획 중이던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서윤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서윤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침묵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문제를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죠. 서윤은 이 메시지를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고 서윤은 무대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회사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입사 첫날의 일부터 병원에 실려간 일까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깊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많은 동료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요. 박지은 사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서윤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강연의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 후부터 사내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시키던 관행이 줄어들었고 동료들 간에 서로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직원들을 챙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김민수 대리는 서윤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말리지 못했어요. 서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후배들을 더 잘 챙기면 되죠. 변화는 작은 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서윤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강연의 성공적인 반응을 지켜본 이강우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첫 팀장으로 서윤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직문화혁신팀이 신설됩니다. 팀장은 이서윤 대리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전사 공지가 나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경력이 짧은데 괜찮을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서윤은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직급이나 경력이 아니라 진심과 의지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서윤은 팀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기적인 조직 문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사내 블로그를 개설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한 글들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 팀장님, 첫 포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팀원으로 새로 배정받은 정한을 사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발표보다는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첫 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직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유정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서윤 언니처럼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도와주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요. 유정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블로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쓴 작은 관심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글은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후배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선배 직원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윤은 직접 3명의 신입사원을 멘티로 맡았습니다. 팀장님, 혹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 멘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서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언을 구하러 왔고 외부 기업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회장의 딸이 아니라 조직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태성그룹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강우 회장이 은퇴를 발표하며 전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퇴임식이 아니라 새로운 태성그룹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대강당에는 5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고 무대 위에는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강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태성그룹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렀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회사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팀의 이서윤 팀장입니다. 회장의 소개에 따라 서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배유정을 비롯한 후배들은
특히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의 첫마디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서윤은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조직문화혁신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은 변화들, 그리고 후배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서윤의 고백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딸이 아닌 여러분의 동료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한 명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회장은 무대에서 내려온 서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서윤 팀장을 내 딸이 아닌 이 회사의 변화의 상징으로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성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배유정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김민수 대리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한을 사원은 우리 팀장님 정말 멋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조직에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고 변화를 만드는 리더로서 말입니다. 몇 달 후 서윤은 사내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어느 조직도 이름 없는 상처 위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말하는 자는 살아남고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서윤의 메시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서윤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